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세상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대한민국의 인천국제공항으로 당황한 표정으로 입국장을 통과하는 프랑스 승무원들이 보입니다. 그들은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로 승무원 대기실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한국 승무원들이 다음 비행을 떠나기 전 대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잠시 후 긴급 상황이 펼쳐지고 맙니다. 갑자기 프랑스 승무원 중 한 명이 이상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습니다. 한국 승무원은 능숙하게 대처하며 그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는데요. 그곳에서 프랑스 승무원들은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어프랑스에서 7년차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오드리라고 해요. 저는 제가 에어프랑스에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왜냐고요? 프랑스의 국영 항공사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자랑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항공사 평가 업체인 스카이트랙스가 세계 상위 10대 항공사를 선정했는데 거기에 에어프랑스가 당당히 뽑혔거든요. 전 세계 수백 개의 항공사들 중에 상위 10등 안에 든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저는 에어프랑스의 승무원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최근 엄청난 고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제가 계속 승무원을 해야 되는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벌써 7년 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 몸도 너무 힘들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심해져서 승무원을 계속 해야 할지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 주변 지인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도 해봤지만 그들의 대답은 100이면 100 모두 같았습니다. 어렵게 승무원이 되었고 벌써 연차도 많이 찼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너무 아깝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제 주변 승무원 지망생들은 모두 저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저에게 항공사 입사 꿀팁을 얻기 위해 안달이거든요. 제가 입사할 때 한창 승무원 열풍이 불던 시기라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저의 늘씬하고 예쁜 외모 덕분인지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고 수월하게 에어프랑스에 입사를 하게 되었죠.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에어프랑스 승무원은 프랑스라는 나라를 대표해 해외를 다니며 서비스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만큼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제 외모가 크게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탄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승객분들이 저를 찍어서 SNS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됐거든요. 그 덕분에 나름 프랑스에서는 유명 인사가 되었고 프랑스 모 유명 일간지에 인터뷰 기사가 실리기도 했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승무원을 바로 그만두지 못하고 우선 짜여진 스케줄만 소화를 하고 나면 바로 휴직에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회사와도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 여행도 하면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싶었어요. 휴가를 얼마 앞두고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마지막 비행이 있어서 들뜬 마음이었는데요. 그 기쁜 마음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프랑스에서 출발하는 장거리 비행이었는데 비행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른 날과 다르게 그날따라 느낌이 쎄하고 이상한 거예요. 원래 비행하는 날 항상 좋은 기분만 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날은 유달리 예감이 좋지 않아서 부기장님께 넌지시 말씀을 드렸어요. 제 얘기를 들은 부기장님은 그런 날도 있을 수 있다고 하시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했었죠. 그리고 그날 비행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비행을 마치고 저희는 첫 경유지인 러시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유 시간은 약 5시간 정도 되었어요. 저는 러시아 공항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렀던 것은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러시아 어느 한 지역의 공항이었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그 공항은 너무 작고 대기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공항이라고 하기에는 시골 마을의 터미널처럼 굉장히 비좁은 데다가 어둡기까지 해서 그곳에 있는 내내 우울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화장실은 어찌나 작고 무섭던지 빨리 그곳을 떠나고 싶은 생각뿐이었어요. 그 공항은 지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예전에는 군사용 비행장으로 쓰였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민간에게 개방된 지가 꽤 오래되었음에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동료 승무원이 하는 말이 러시아에는 소매치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라고 했어요. 안 그래도 지치고 힘든데 소매치기까지 신경을 곤두세우길 몇 시간이 흘렀고 그렇게 녹초가 된 상태로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향하는 도중에 비행기에 이상이 생긴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오랜 비행 경험 중에도 이런 느낌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 바로 기장님과 부기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왜 항상 틀리질 않는 걸까요? 알고 보니 비행기의 기체 결함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기장님은 관제탑과 연락을 취해서 비상 착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긴급 정비를 받아야 다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다고 하셨죠. 저는 너무 끔찍했습니다. 비상 착륙이라니요? 심지어 마지막 비행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언제 다시 비행기를 띄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승객들도 불만을 가지고 엄청난 컴플레인을 걸 것이 뻔했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제발 빨리 해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관제센터에서는 지금 루트상 갈 수 있는 공항 중에 우리 비행기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찾더니 인천공항으로 착륙할 것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항공사 직원들은 이 비상사태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혹시라도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니까요. 무엇보다도 저희 승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무사히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곧바로 회항을 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오랜 시간을 머물 일은 없었는데요. 그래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러시아의 한 공항처럼 별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러시아 정도 규모의 나라의 공항도 실망스러웠는데 이렇게 작은 나라의 공항이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냐 싶었거든요. 차라리 한국이 아니라 가까운 선진국인 일본에 비상착륙을 했다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운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렇지만 뭐 어쩌겠어요? 아쉬운 대로 이곳에서 시간을 때워야 하는 상황이니 내색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비행을 마치고 휴가를 가게 되면 그때 일본을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죠. 사실 저는 일본의 분위기와 일본 문화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거든요. 아시아 나라 중에서는 일본이 최강국이고 선진국이잖아요. 그나마 서양권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의 아시아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분명히 있는데요. 그건 승무원 생활을 하면서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대인 경험이 많아서예요. 아시아인들은 기내에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머물다 간 자리는 민폐 수준으로 더럽고 어질러져 있었거든요. 특히 기내 서비스를 할 때에도 가만히 기다리질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승무원들을 재촉하고 힘들게 했어요. 무례하게 하인 대하듯이 음료나 기내식을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 승객의 대부분은 중국인 또는 한국인인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구분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유난히 시끄럽고 목소리가 컸거든요. 특히 그들의 국적이 파악이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중국인, 한국인 할 것 없이 그들의 요구사항은 무조건 빨리빨리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겪은 일본인 승객들은 그들과는 달랐습니다. 목소리도 사근사근 조용했죠. 그래서 그나마 아시아에 가볼 만한 나라는 일본뿐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한국인 승객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닥이었고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았어요. 인천공항에 비상착륙을 한 것도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였으니 더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로 싫은지 아시겠죠? 그렇게 대기를 한 지 몇 시간이 흘렀고 부기장님과 사무장님이 전한 바에 의하면 비행기의 결함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고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목적지까지 갔다면 최악의 상황까지 갔을 거라는 거예요. 빠르게 판단해서 비상착륙을 시도한 것은 정말 엄청난 행운이었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조금만 더 가면 일본에 도착하는데 한국으로 오게 되어 아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도 그럴 게 비상착륙을 하게 되면 하루 또는 그 이상 경유지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할 게 없는 한국에 있는 것보다 제가 여러 번 가봤던 일본에 머무는 것이 훨씬 낫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또 일본은 기술도 뛰어나서 비행기 점검과 수리를 완벽하게 할 텐데 한국은 왠지 못 믿어왔거든요. 한국인들은 대충 빨리 해달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데 우리 비행기도 그렇게 대충 빨리 아무렇게 처리할 것 같아서 더욱 불안했어요. 기장님은 비행기 정비에 하루는 좋게 더 걸릴 것 같다고 하셨지만 사실 저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비행기에 작은 결함만 생겨도 기본 하루 정도 걸리는데 이번 문제는 그것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하루 이상을 대기를 해야 한다는 소린데 대체 한국 정비사들은 왜 이게 하루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얼마나 대충 수리하려고 하는지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엄습했다니까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몇 시간 머문 것도 너무 짜증나고 힘들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시간을 때워야 할지 막막하고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승객분들에게 상황을 알리고 안전수칙을 전달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짜증 섞인 불만을 표출하는 승객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승무원과 승객들은 인천공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대체 이 많은 인원이 공항에서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버티라는 건지 의문스러울 뿐이었죠. 하지만 제 생각보다 인천공항은 훨씬 크고 복합 문화 공간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각종 편의시설과 문화시설들이 갖춰져 있는 공항이더라고요. 이미 인천공항에 방문한 적이 있었던 승객들은 익숙하게 공항을 누비면서 각자 원하는 것을 하러 떠났습니다. 우리 에어프랑스 승무원들은 인천공항에 승무원 휴게 공간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모두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작고 시설이 좋지 않아도 별 수 있나요? 우리는 이미 공중에서 발생한 비상사태 때문에 긴장된 상태로 오랜 시간을 버텼고 지친 몸을 잠시라도 쉬어줘야 했거든요. 승무원 휴게실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항공사에도 동양계 승무원이 있긴 하지만 한국인 승무원을 처음 봤던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말로만 듣던 한국 승무원은 외모가 연예인처럼 예쁘고 비율도 좋더라고요. 저는 프랑스에서 예쁜 걸로는 뒤지지 않는 승무원으로 유명한데 한국인 승무원들은 단아하고 청초한 아름다움이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이 예쁘다 예쁘다 말만 들었지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믿질 못했는데 직접 보니까 알겠더군요. 여러 나라 승무원을 봤지만 한국인 승무원이 확실히 독보적으로 예뻤어요. 놀랐지만 티내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 우리끼리 다 같이 모여 앉아있는데 긴장이 풀려서 그런 건지 피곤해서 그런 건지 갑자기 온몸에 근육통이 느껴지더니 열이 확 오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어질거리면서 핑 돌더니 중심을 잡지 못하고 몸이 옆으로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동료 승무원들도 당황했고 주변에 있던 한국인 승무원이 다가와서 괜찮냐고 묻더라고요. 제 안색이 많이 안 좋다고 하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낯선 곳에서 생긴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황이 없었고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그리고 그 한국인 승무원은 저를 부축해서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저는 당연히 작은 의무실 같은 곳에서 약을 타거나 근처에 있는 약국을 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공항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병원이라니 어떻게 공항 내부에 병원이 갖춰져 있는 것인지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접수를 한 뒤 진료를 받았고 제 상태를 확인하고 문진한 의사는 긴장 상태로 오랫동안 버텨서 탈진한 데다가 몸살 기운이 겹친 것 같다고 했어요. 주사와 약을 처방받았고 정맥주사로 수액을 맞고 몇 시간 지나니 한결 몸이 가볍고 살 것 같더군요. 그런데 해열제를 먹고 수액을 맞아서 그런지 유니폼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이 났었거든요. 유니폼도 너무 구겨진 데다가 다 젖어서 계속 입고 있기가 찝찝했어요. 빨리 일본으로 가서 호텔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싶었습니다. 다시 승무원 휴게실로 갔는데 저는 그곳에서 너무 황당한 광경을 목격하고 만 거예요. 아니 아무리 사람이 쓰러져서 다급했다고는 해도 어떻게 짐만 덩그러니 남겨놓고 지키는 사람도 없이 자리를 비울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다 같은 승무원인데 이 짐을 잃어버리면 어떤 상황이 생기게 되는지 알면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승무원이 저를 진정시키며 하는 말이 정말 대박이에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런 곳에 짐을 두고 가도 괜찮다는 거냐고 다시 물었죠. 그 승무원은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취하거나 탐하는 것이 거의 금기에 가깝다고 하면서 심지어 핸드폰을 공공장소에 올려두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심지어 누군가 잃어버린 핸드폰을 습득한 사람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행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웠어요. 왜냐면 아까 러시아를 잠시 경유할 때도 짐을 잃어버리거나 소매치기를 당할까 싶어 전전긍긍하며 힘들게 대기를 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짐을 아무 곳에나 방치를 해도 괜찮다고 하니 말이에요. 놀라는 저를 보던 한국 승무원은 유니폼이 젖어서 많이 찝찝하지 않냐고 물었어요. 안 그래도 많이 불편하고 씻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하자 그 사람이 저를 또 어디론가 데리고 갔어요. 그녀를 따라간 곳은 공항 내부에 위치한 각종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곳이었고 심지어 공항 안에 호텔도 있는 거예요. 샤워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이곳에서 씻으면 된다고 알려줬고 근처에는 유니폼을 맡기면 드라이클리닝을 해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씻고 바로 입을 수 있게 준비를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 승무원이 하는 말이 자기들도 가끔 이용하는데 너무 편리하고 좋다고 했어요. 저는 병원에 이어서 샤워실과 세탁소까지 인천공항의 시설에 눈이 번쩍 뜨일 정도였죠. 인천공항은 1터미널과 2터미널이 있는데 최근에 지어진 2터미널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좋다는 이야기를 건너 들었었는데
그래봤자 얼마나 좋겠어 하고 넘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엄청나게 많은 공항 이용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콘센트와 단자가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빵빵한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전 세계 다양한 공항을 가봤지만 한국의 인천공항처럼 서비스가 좋고 잘 되어 있는 공항은 정말 드물거든요. 저를 안내해줬던 한국인 승무원은 이제 곧 스케줄 때문에 스탠바이를 하러 가야 한다고 해서 그녀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쉬웠지만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되면 다시 보자고 약속하고 연락처를 교환하고는 그녀는 출국장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입고 있던 유니폼을 드라이클리닝을 맡겼고 샤워실에서 찝찝했던 몸을 깨끗하게 씻고 개운해진 상태로 인천공항을 투어하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는 면세점 규모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꼭 들러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식당, 우체국, 병원, 은행, 호텔, 찜질방까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커피가 땡겼고 커피를 마시기 위해 카페에 들러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곳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테이블에 핸드폰과 지갑이 주인 없이 무방비하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어떤 테이블에는 고가의 노트북이 그냥 올려져 있고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지만 아까 그 한국 승무원에게 들은 이야기가 거짓이 아니라 진짜였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에 감탄을 했답니다. 프랑스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니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런 광경은 절대 볼 수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요즘은 웬만한 나라에 CCTV는 설치가 안 된 곳이 없지만 모든 나라가 다 같지는 않다는 걸 한국에 와서 깨달았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보안과 감시가 아니라 시민의식과 국민성이 좋아야 한다는 걸 한국인들을 보고 느꼈다고 할까요? 제가 일본을 여러 번 가면서도 이런 모습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건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항 투어를 마치고 세탁 맡겼던 유니폼을 찾아서 승무원 휴게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동료 승무원들이 한데 모여서 무언가를 먹고 있더라고요. 뭐 먹니? 궁금해서 얼른 보니 떡볶이와 순대, 튀김을 먹고 있었어요. 빨간 떡볶이를 맵다면서 먹는데 저도 살짝 먹어보니 매운데도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서 묘하게 중독성이 있었어요. 계속 생각나는 맛이라고 할까요?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 먹은 떡볶이에 대해 한국 승무원에게 말했더니 한국인은 이런 맛을 맵단이라고 한다면서요? 한국인들은 말을 참 재미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천공항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부기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비행기 정비가 하루 이상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곧 마무리가 될 것 같으니 승객들에게 공지를 하고 빠르게 스탠바이를 해달라고 하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거기에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는 비행기 수리가 엄청 오래 걸리는 것이 맞는데 더 늦게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비행기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고쳐졌으니까요. 한국인이 빨리빨리의 민족이라는 별명이 붙은 건 일을 대충 처리해서 빠른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이더라고요. 이번 비상착륙 사건으로 우연하게 인천공항에 떨어져서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고 많은 것을 깨닫고 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는 좋은 계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지막 비행을 마칠 수 있었고 다시 프랑스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가 때 가려고 했던 모든 여행 계획 일정을 변경했는데요. 원래는 아시아 여행지로 일본을 갈 계획이었지만 저는 급하게 한국을 가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고 애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더 길게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이번 휴가가 끝나고 복귀하게 되면 저는 한국항공사로 이직을 준비하려고 해요. 저는 승무원 일을 하면서 그리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 중 하나가 그 나라의 문화와 예절인데요. 제가 겪었던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 문화적으로 뛰어나고 의식 수준이 높았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누군가가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야 되는지 물어온다면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한국은 문화뿐만이 아니라 치안이 정말 발달해 있잖아요. 저 같은 여자 혼자 여행객들에게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볼거리와 먹거리도 다양하기 때문에 최고의 여행지라고 생각한답니다. 이번 비상착륙 사건을 계기로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이게 바로 사랑의 불시착이 아닐까요? 네, 지금까지 한국에서 살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려왔던 것들이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특별한 점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드리의 사연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 역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대한민국은 어떤지 우당탕탕 세상 이야기에 제보해 주시면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